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과 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수요 창출에 힘쓸 방침입니다. 많은 비가 내린 뒤 산사태 위험을 빠르게 예측해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연구팀은 기상청의 초단기 예보 자료인 국지예보 모델을 이용해 85% 이상의 정확도로 산사태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암세포와 혈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모사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 덩어리를 혈관세포와 함께 배양하고 원하는 시점에 선택적으로 회수해 암세포의 내성 획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카이스트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자신의 음원을 우주로 보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드래곤의 음원 홈 스윗 홈을 홍채 이미지와 결합해 성공적으로 우주로 송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관세에 재보복 대응한 중국 관세를 125%로 상향하고 나머지 국가는 90일간 상호 관세를 일시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며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는 자신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해 10% 관세율만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상호 관세와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과 협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상호 관세 유예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하여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미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 우리나라와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익을 위해 끈질긴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등과 잇따라 만난 정 본부장은 상호 관세 외에도 품목별 관세 우려를 전달하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등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였습니다. 석 달의 시간은 벌었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상호 관세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며 원스톱 쇼핑으로 무역과 관세뿐 아니라 안보 현안을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로 우리나라는 당장 발등에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대선까지 계속될 리더십 부재라는 악재 속에서 우리 정부는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부가 미국이 조만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분야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50조 원대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조기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신수요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0일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국산 AI 반도체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중동, 동남아 등의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출 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우리 반도체의 신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조기에 조성하여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를 가로막는 에너지, 환경 분야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초 체력을 키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시점과 관련해 문서 작업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애초 올해 3월로 알려진 체코 원전 계약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약 체결 예상 시점에 대해선 현지 사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뒤 산사태 위험을 빠르게 예측해 미리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재해연구본부 김민석 박사 연구팀은 기상청의 초단기 예보 자료인 국지예보 모델을 이용해 산사태를 2시간 반 이내에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23년에 발생한 예천 산사태 등과 적용한 결과 예측 정확도가 약 85%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양의 특성을 분석한 뒤 유목과 암석의 이동까지 예측 가능한 2차원 토성류 모델을 개발해 재난 대응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와 혈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실제 인체 환경처럼 정밀하게 모사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조윤경 교수 연구팀은 1000개 이상의 암세포 덩어리를 혈관세포와 함께 배양하고 원하는 시점에 선택적으로 회수해 암세포의 내성 획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오드세이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장치를 활용해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관여하는 원리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약물 내성을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신의 음원과 이미지를 우주로 보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우주연구원에서 문화기술대학원 이진준 교수와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이기도 한 지드래곤이 협업해온 우주음원 송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음원은 홈 스위트 홈으로 지드래곤의 홍채 이미지 등과 결합돼 우주로 송출됐다고 카이스트 측은 전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담아와 사이다의 이성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8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의 한국계 우주비행사 존이김이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존이김은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과 함께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우주를 향했는데요. 존이김을 태운 우주선은 약 3시간 30분 정도 비행 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했습니다. 약 2시간 뒤 출입구인 해치가 열리면서 존이김 등 3명의 우주비행사는 우주정거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들 3명은 우주정거장에 이미 머물고 있던 미국과 러시아, 일본의 우주비행사 등 동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존이김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약 8개월간 머물며 과학조사와 기술시험, 임무 등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오는 12월 9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무는 존이김이 지난 2017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처음 맡은 임무입니다. 그는 앞서 2020년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에 지원해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후보군 11명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최종 선발팀 4명에는 들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존니 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했는데요. 그는 이라크전에 파병돼 100여 회의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공을 세워 다수의 군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존니 김이 군에 입대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존니 김은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이 있던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해군 특전단인 네이비실 입대를 꿈꿨다고 합니다. 이후 군의관이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 샌디에이고대와 하버드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됐습니다. 존니 김이 우주비행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하버드대 재학 중 만난 의사이자 우주비행사인 스콧 페로진스키에게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건설된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상공 400km 궤도에서 하루에 15번 지구주위를 도는 우주연구 실험 구조물입니다. 2022년 7월 미 항공우주국과 러시아 항공우주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우주선 자석 교환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자국 우주선에 상대국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대적인 연방 인력 축소 정책의 하나로 FDA 식품의약국 직원 3,500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해고 대상 직원들은 이달 1일부터 종료 통지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얼마나 해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력 감축 대상에는 의약품과 백신 의료기기 등의 신제품을 담당하는 직원과 FDA 주요 부서의 고위 과학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현장 실사를 담당하는 FDA의 검사 조사부 소속 170명도 해고됨에 따라 FDA가 식품과 의약품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횟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DA의 검사조사부는 연간 3만 건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에 대한 국내외 검사를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인력 감축으로 각 국가의 제조시설 점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는 FDA가 긴급한 업무를 위해 일상적인 감시 검사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시 검사는 FDA가 안전위험 경고를 받은 시설에 대한 검사나 제약회사나 식품회사가 이전의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방문 검사 등을 말합니다. FDA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연됐던 제조시설 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 약 2,000개의 의약품 제조시설과 인도와 중국 등 해외 344개 의약품 제조시설도 검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FDA 인력 부족은 인체 임상시험 일정이나 신약 허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신약 개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담화와 사이다의 이성규입니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대구와 경북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방지를 위해 곳곳에 입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31일부터 팔공산 국립공원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곳의 입산을 통제하고 압산과 비슬산, 와룡산 등 등산객이 주로 찾는 산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산불 피해가 컸던 영덕은 물론 울진과 청도, 영천, 칠곡 등에서 일부를 제외한 등산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포항시도 행정명령으로 지역 내 모든 산 출입을 금지했고 경주시는 국립공원 29개 구간을 제외한 산림의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을 잿더미로 만든 동시다발 산불 당시 국립공원인 강원도 치악산 인근에도 산불이 잇따라 났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았는데 불을 낸 이유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 마을. 누군가 나뭇가지에 불을 붙입니다. 곧바로 주택 주변 야산 인근 밭둑으로 던집니다. 순식간에 불이 커지고 증거 화면을 찍던 잠복 형사마저 탄식을 터뜨립니다. 방화범은 평범한 동네 주민이던 30대 여성 A씨. 지난 6일 부모님 집 바로 옆에서 일부러 불을 내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A씨를 특정하고 나흘간 잠복하며 따라다닌 건 3월 말부터 5차례 잇따라 발생한 인근 산불 때문. 주변 탐문이나 CCTV 분석 결과 항상 A씨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을 내곤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직접 119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네,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 그 왜 신고하냐면, 네,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불 낸 것 같으니까 네. 자기가 한번 신고해. 네, 조사 중에 있어요. 네. 그건 호기심에 했대요, 호기심에. A씨가 연쇄 방화를 낼 당시 영남 지역에선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붙잡힐 당시 불을 낸 건 인정했지만 앞선 4차례 방화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대법원은 3년 전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이 있는 의대 가운데 4개 대학과 고려대 의대 학생 대표들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톨릭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투쟁 방향성을 존중하고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함께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압박의 굴에 이탈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동감한다며 여전히 투쟁 의지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에 2,7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는 수련생이라기보다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수련 여건이 열악했다며 올해는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당 72시간으로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이 도입 2년여 만에 수혜자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치료비가 부담돼 병원을 찾지 못했던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복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오랜 시간 치통에 시달려온 김용순 씨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고 싶어도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선뜻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를 통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제 생활의 부담금이 좀 덜어진다고 할까요? 이제 생활자금에서 조금씩 나가는 건 있지만 일단 목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의료비 후불제는 농협이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먼저 내주면 충청북도가 보증을 서고 3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고 지원 질환도 임플란트와 암 등 14개 질환입니다. 2023년 1월 첫 시행 이후 1년 만에 수혜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이후 10개월 만에 1000명, 그리고 최근 5개월 만에 수혜자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완전히 성공을 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의료비 후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 확대할 준비를 해야 하고 의료비 후불제에 참여 중인 충북 지역 병의원도 시행 초기 80곳에서 266곳으로 늘어난 상황. 충청북도는 대상자와 질환 범위를 더욱 확대해 지역 내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내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비고령자보다 느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고령 운전자 17명과 65세 미만 17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의 돌발 상황 대처 속도를 비교한 결과 고령자의 반응 속도가 급정거에서는 0.47초, 어린이가 차선으로 뛰어드는 상황에서는 1.08초 늦게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인식 조사에선 60.7%인 182명이 고령 운전자가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교통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개발이 본격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의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이른바 아진공 상태의 튜브 속에서 자기력으로 열차를 띄우고 열차와 선로 사이의 전자기력으로 차량을 강하게 밀어 최고 속도 1200km 이상으로 달리도록 하는 이동수단을 뜻합니다. 딸기처럼 쉽게 물러지는 과일은 수출에 불리하지만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기술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수출량이 늘고 물류비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수출 준비를 마친 딸기가 컨테이너에 담겨 있습니다.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딸기가 물러지는 속도를 늦추는 CA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2021년부터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도입해 항공 위주였던 딸기 해외 운송의 선박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을 이용할 때보다 최대 16억 원까지 물류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내수를 할 경우에 한 라인에 만약에 한 750만 원 정도 했으면 수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수익 면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를 함께 처리하는 동시복합 처리 기술도 개발해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딸기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이산화염소는 곰팡이 발생을 막아 신선도를 높입니다. 물러짐과 부패를 최대 20%까지 줄이고 신선도를 사흘에서 나흘 정도 연장합니다. 고품질의 물량을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한목에 필요한 물량을 다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신선하게 유지되어 가기 때문에 농진청은 딸기 수출단지 16곳에 관련 기술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기술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외로 나가는 딸기도 꾸준히 늘어 2007년 986톤에서 지난해 5,012톤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현지 마트에서도 4일 만에 완판되는 등 수입업체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농진청은 해외 시장용 딸기의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통합 관리 모델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7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재정 수지는 개선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말 기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가 13조 7천억 원 적자, 여기에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가 17조 9천억 원 적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총 수입은 10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의사 단체에 이어 의대생 단체가 잇따라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상화가 기대됐던 의대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부가 약속한 의대 증원을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길 바라고 있는데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정부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